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연습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44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바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셨죠? 자, 44번째 강의. 자, 160페이지와 161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과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살펴보면서 머릿속에서 툭툭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122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원스텝 첫 번째 문제. 자, 122번. y는 mx와 그랬죠? 자,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뭐 할 때 그랬죠? 자,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자, 접할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접하게 되면 생기는 것은 당연히 교점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이 생기려면 얘네 둘을 부닥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y 이꼬르니까 y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mx라는 요 1차 함수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서로 같아지게 하는 x 좌표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교점의 x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을 간단히 하게 되면요. x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mx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이니까 m 플러스 1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양수 m의 값. 자,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면 이것이 교점이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에 의해서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는 0과 같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풀어도 되겠고요. 자,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결국 2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요 놈과 요 놈을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거와의 곱이죠. 그러면 2를 한 번 더하면 m 플러스 3이고요. 한 번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m-1이죠. 바로 요 놈이 0 되게 하는 m값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양수 m값을 정하여라 그랬으니까 양수 m값은 1이 돼서 바로 정답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m 플러스, 자, 다른 방법입니다. m 플러스 1이죠. 자, 요 놈의 반입니다. 요 놈의 반의 제곱이 누구랑 같아지면 돼요? 상수항 1하고 같아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한 결과는 2의 제곱이 4니까 결국은 m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게 4니까 1과 곱해지면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자, 요놈 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러면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만족하는 m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면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역시 동일한 양수값 m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감안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23번 문제는요, 네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두 문제씩 좀 잘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2차 함수 요놈의 최대값이 3을 가질 때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할 때는 무슨 형이 가장 구하기 쉬운 형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표준형으로 빨리 바꾸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형태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y는 자, 요걸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일단 빼내야 되죠. a를 이렇게 빼내시고 괄호 안에는 x제곱의 1차항의 개수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a분의 2x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4 플러스 2a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예요. 자, 이제 여기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요놈의 반의 제곱이 더해지고 빼져야 되죠. 요놈의 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반이니까 a분의 1이에요. 그죠? a분의 1의 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분의 1이죠. 그럼 원위치해야 되죠?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요. 목이 왜 이러지? 자, 우리 예. 목이 왜 이럴까요? 죽을 때가 됐나? 자, 봅시다. a가
죄송합니다. 예, 분필이 날려서요. 자,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해져서 나가죠. 곱해져서 나가면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죠? 요 놈하고 요 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의 값에 따라 바로 최대값 3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a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이것은 이미 의미는 없어졌죠. 어차피 최대값을 가지고 구할 거니까. 허나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한 형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a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 요놈은 음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요놈이 우리가 이제 그때 최대값이 되는데 바로 요놈이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걸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정해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자,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2a 마이너스 a분의 1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여기다 3까지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1은 0이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a를 곱해버리면 되죠. a를 곱해버리게 되면 2a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요 놈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만족시키는 a 값이거든요. 하나 둘에 하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요. 누구 또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a가 위로 볼록한 형태를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죠. 1 이상이고 3 이하라는 범위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요놈의 최대값이 이다 그랬죠. 상수 a의 값을 정하여라. 자, 일단은 요걸 빨리 그래프의 개형을 표준형으로 잡아봐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배 빼내고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x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요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반이면 4분의 3이잖아요. 2분의 1을 더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분의 9 원위치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입니다. 자,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배에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져서 나가니까 플러스 2, 8에 16, 8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 무턱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구간이 설정돼 있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x가 4분의 3일 때 누가 나오냐면요. 원칙적으로는 뭐가 나와요?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니까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죠? 최대 맥시멈 8분의 9 플러스 a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 구간 내에 4분의 3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분의 3이라는 것은 바로 1의 왼쪽에 존재합니다. 1의 왼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3컴마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라는 곳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3이라는 곳에 있고요. 자,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을 보면요. 구간은 1이라는 구간부터 3이라는 구간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 어차피 꼭지점에 가진 축 4분의 3이라는 곳에서 그래프의 최대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갖습니다. 바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란 뜻이냐면요. 바로 여기 보이는 a 플러스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뭐냐면 구간이 설정된 1부터 3까지에서입니다. 그러면 1부터 3까지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때의 최대값이 2다라는 것은 바로 요 높이가 2가 된다는 뜻이죠. 요 높이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죠?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최대값이 2가 될 때 바로 2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요 교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바로 1,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1,2를 이용해서 a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2를 지나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요. 4분의 1이 되고요. 16분의 1이 됩니다. 제곱했으니까. 그럼 8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붙은 게 8분의 9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붙었죠.
바로 요 놈이 얼마라는 뜻이냐면 그때의 높이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9면 8분의 8이에요.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좀 만만하죠? 예, 연습 문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만 해봅니다. 예,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요.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b는 x가 6일 때 최소값 16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빠를까요? x가 6일 때 최소값 14를 갖는다. 당연히 최소죠. 여기가 최고치항의 부호가 양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꼭지점의 좌표라는 얘기니까 빨리 표준형을 써서 거꾸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y는 a의 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1이겠고요. x-6의 제곱 플러스 14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상수 a, b 값 정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요놈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이 12x, 그 다음에 플러스 66에 36이에요. 36에다가 14를 더하면 되니까 40, 50이 되나요? 36을 이렇게 더해봐요. 66에 36을 그러면 5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 식 자체가 바로 요 식과 동일한 식이 돼야 되죠? 요 식과 요 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보이는 4a, 4a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부호된 12와 똑같겠고요. 자, 그 다음에 2b에 해당하는 거 있죠? 2b에 해당하는 것이 상수항 50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a, b 값 한번 정해볼까요? a는 얼마? 4, 32. 자, b의 값은 얼마가? 2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0 이상이고 3 이하인 구간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요놈의 최소값이 1이다 그랬죠?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최대 최소 역시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자, 바꾸면 y는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냐면요. 바로 1,a-1입니다. 자, 꼭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함됐어요? 안 포함이 안 됐어요? 1이라는 것은 0과 3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죠. 최고차항의 보호가 양수였었으니까 바로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져갑니다. 바로 이 최소값이 1이란 뜻이에요. 요게 1이란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꼭지점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가 최소값을 챙겨가는데 그때의 최소값이 1이랍니다. 그놈이 y좌표란 뜻이죠. 그럼 만족하는 a의 값이 나와버립니다. a는 얼마예요?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값이 정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키면요.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바로 꼭지점이 1이라고 했을 때 1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한 칸 떨어져 있고 여기는 2칸 떨어져 있습니다. 2칸 떨어져 있습니다.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3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3 빼기 1은 2, 2는 4, 4 더하기 1은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바로 몇일 때 나온다? 몇일 때 나온다? 3일 때 나온다.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123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는 gx가 보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심해야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튀어나왔습니다. 자,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fx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크거나 같답니다. 누구보다? gx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보다 자,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랬죠. 자, 일단 요식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넘어가야겠죠.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 0보다 크기 위한 단 모든 실수 x에
돼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이면서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는 이미 양수니까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놈은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D죠. 4분의 D. 자, 4분의 D는요. B'의 제곱 2는 4 마이너스 AC 2배 K 마이너스 1 바로 이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2K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 여기가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입니다.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K는 크거나 같다 6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 문제 봅시다. 자, 이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kx-1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4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자, 근데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바로 이 거리가 3분의 4다 이런 뜻이죠. 여기가 3분의 4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과 요점의 좌표 사이가 있는데요. 요걸 우리는 두근 알파 베타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두근 사이에 차입니다. 차. 요 놈은 차. 그냥 합차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죠.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두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쓰고 시작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두근의 합이니까 3분의 K의 부호바꾼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구할 수가 있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두근의 곱은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 안 바꾼 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가 뭔가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게 지금 3분의 4라는 건데요. 이 3분의 4라는 것은 바로 두근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놈의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절대값을 씌운 게 바로 3분의 4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A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자, 요 놈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근과계수와의 관계 빨리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자, 그러면 요 놈 정리해보면 절대값 A분의니까 3분의 맞죠? 3분의 루트 D거든요. 루트 B제곱 그랬어요. B제곱. 그러니까 K제곱이죠. K제곱 마이너스 4AC 4AC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4, 3, 12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놈이 3분의 4, 요 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2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루트 16이거든요. 루트 16이니까 K제곱 플러스 12가 16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K제곱이 얼마고요? 4가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K값 구할 수 있죠. 자, K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요거까지 써놨기 때문에 우리 두근의 합과 곱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예,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번입니다. 126번 문제 보죠. 자, 투스텝입니다.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 그랬죠? 자, 이거는 2차 함수니까 바로 이렇게 구부러진 함수를 얘기하네요. y는 nx 플러스 2, 1차 함수죠? 이렇게 쭉 뻗은 겁니다. 자, 이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요 교점이죠?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랍니다. 알파 베타의 곱. 장난합니까? 일단 교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을 충돌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우변끼리 같게 놔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이고요. 자, 또 다른 우변은 nx 플러스 2죠.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요.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n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바로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알파하고 요 베타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돼요? 자,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 m마 m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이죠. 알파 베타는 누가 됩니까?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 안 바꾼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구하라는 게 뭔데요?
알파, 베타 두 군의 곱을 구하랍니다.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의외로 쉬웠죠. 그쵸? 자, 다음 문제 1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 자, x 플러스 y는 3이고요. x 양수고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대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뺀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게 보안이 지금 2차식이에요. 2차식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문자가 두 개 돌아다닐 때 빨리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x 플러스 y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y를 정리해줘야죠. y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자, 그런데 이 y의 값이 어떻다라고 그랬냐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요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x는 또 양수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x의 범위가 정해졌죠. 그래서 x는 바로 0 이상이고 3 이하가 되는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2x제곱에 플러스 y 대신에 누구 들어가요? 요놈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범위는 어떻게 산정이 됐냐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요 범위란 뜻이죠. 그렇죠? 자, 이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x제곱, 여기 x제곱, 3x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6x가 나와요.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3, 3은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즉, 요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렸죠? 요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단,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 이상이고 3 이하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거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3배에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x의 범위는 여전히 0 이상이고 3 이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1입니다. 1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1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로 꼭지점이 최소값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최소값 미니멈은 꼭지점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죠? 얼마죠? 6입니다.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최대값인데요. 최대값은 1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1 떨어졌고요. 여기까지는 2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일 때 선택합니까? 3일 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의 값이 3일 때 나타난다는 얘기죠. 3에서 1 빼면 2, 2는 4, 4, 3, 12에 6을 더했으니까 1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large m에서 small m을 뺀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18에서 6을 뺀 값. 정답은 얼마? 12가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문제. 자, 128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볼까요? 자, 역시 2차식인데요. 자, 이번엔 뭐라고 그랬냐면 0보다 작아야 한대요. 0보다 작아야 한답니다. 자, 모든 실수 x가 주어졌죠. 자, 일단 요럴 때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게 2차식이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k가 3일 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k가 3이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k가 3이라면 쟤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입니다. k에 3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다 사라지죠. 사라지고요. k에 3 들어가면 3, 4, 8, 8x가 됩니다. 8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가 돼요. 자, 이것은 8x가 2보다 작다니까 x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뜻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4분의 1보다 작은 수들에서만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조건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k가 3이 아닌, 즉 2차항의 개수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이렇게 0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A, 최고차항의 부호죠. 최고차항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고차항의 부호가요.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k-3의 값은 반드시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야 밑으로 내려가죠. 계속.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아도 안 됩니다. 왜냐면 등호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렸죠. 자, 왼쪽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왼쪽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K는 3보다 작다가 돼 있죠. 자, 두 번째 거 정리하면요. 판별식 D는 짝수차 공식 쓸 수가 있죠. 자, 1차항의 개수의 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 2배의 K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이놈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여기는 K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4K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5죠? 자, 이놈이 0보다 작다. 하나 다섯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만족하는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지는 범위. 자, 이거 사이 범위가 되겠죠? 자, 만족하는 K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범위가 되겠죠? 자, 3이라는 것은 바로 1의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은데 그 중에서 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바로 요 놈 자체가 그냥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보도록 하죠. 자, 12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의 한근만이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 사이에 있을 때 두근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둘에 마이너스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두근이라는 건 바로 1과 2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놈의 한근만이 1과 2 사이에서 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볼까요? 자, x축이 있는데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형태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아래로 볼록한 형태예요. 근데 한근이 요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분명히 이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근이 여기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근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근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fx의 그래프 바로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x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이 한근이 바로 1과 2 사이에서 놀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요 놈의 밑으로 왔을 때 함수값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놈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함수값이 있죠? 자, 요 놈은 양수고 요 놈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F1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F1의 값이죠. F1의 값은 음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2의 값은 양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 선생님, F1하고 F2의 곱이 그냥 음수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볼록할 수도 있죠. 근데 쟤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F1부터 정리합니다. F1은 어떻게 되냐면 1 들어갔을 때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자, F2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는 4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A가 0보다 클 때를 뜻합니다. 자,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A는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자, 요 놈은 요 사사가 쭉 사라져서 A는 0보다 크다만 남죠. A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몇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너무 재밌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바로 130번 문제네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런데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낑겼고요. 베타는 1보다 큰 곳을 갈 수 있도록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랬네요.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역시 요놈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요놈을 fx라고 이렇게 놔둬보죠. 자, 근데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또 하나의 근은 베타인데 바로 1보다 오른쪽에 놓일 수 있도록 정해달랍니다. 역시 요놈도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죠. 자,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유출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곳이 있고 1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근이 하나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요렇게 내려갔다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갖고 있는 것이 fx입니다. 자, 이 fx는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겼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각각 주어진 것이 현재 여기에 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자, 바로 뭐냐면 f-1입니다. 쭉 올라가 보면 여기서 만나는 것은 양수값을 갖게 되고요. 자,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와 보면 여기서 갖는 값은 음수가 됩니다. 자, 요거는 1일 때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우리 함수값을 정해서 문제를 다뤄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f-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값이 돼야 되겠고요. f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값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자, f-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놈이 0보다 커져야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거 다뤄보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자,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가장자리니까 작은 0보다는 작고요. 큰 1보다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f1이 0보다 작다는요. x에 1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한 결과는요. a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자, 사이범위죠. a는 마이너스 1, 작은 것보다 크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일만 남았죠.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를 구해봅시다. 자, 오랜만에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일 작은 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입니다. 자, 왼쪽 거 정리해볼게요. 자, 왼쪽 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자, 이게 왼쪽 거고요. 오른쪽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 어디예요? 당연히 이 범위가 공통범위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바로 이 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수 xy 나왔어요. 양수 xy. 자,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거 보죠. 양수 x가 튀어나오면 빨리 산술기압 평균인지 아닌지를 상상하여라 그랬죠. 자,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것은 패턴이 몇 가지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산술기압 평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니? 합이 일정. 두 번째가 무엇이니? 곱이 일정. 세 번째가 무엇이니? 역수관계. 자, 요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식을 변형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자, 현재 주어진 걸 봅시다. 바로 x 플러스 2y가 2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1하고요. 플러스 y분의 2가 주어진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걸 더해서 막 이런 식을 해보죠. x 플러스 2y를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2xy. 아, 얘가 2니까 요게 전체의 값이 1이네. 요 전체의 값이 1이니까 아, 이 루트 2xy는 작거나 같다 1. 2xy는 작거나 같다 1. xy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걸 정리하면서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요걸 한다고 해도 요 놈을 더한 거 바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니까 xy분의 뭐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2분의 1이니까 4니까 4가 나와버리죠. 뭐 이런 식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하고 y분의 2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하고 좀 개수들이 다르죠. 그죠? 개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xy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요게 4가 돼버리고 2가 돼서 요게 4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4가 최소값이냐? 최소값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문제를 포인트를 볼 때 잘 잡으셔야 돼요. 요놈의 형태는 지금 요 x와 x분의 1이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2y와 y분의 2가 또 역수관계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면
역수관계, 즉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합의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합의 일정한 형태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요놈과 요놈이 역수고 요놈과 요놈이 역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역수관계라는 건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을 곱해버려야 되죠. 곱해야 역수관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자, 요 놈을 곱해버리겠습니다. 자, 곱하게 되면요.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죠. 1.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y분의 2x가 되겠고요.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x분의 2y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요. y는 사라지면서 2는 4가 되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간단히 한 결과는요. 1하고 4 다음에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배가 빠져나옵니다. 2배가 빠져나오고 y분의 x 플러스 x분의 y죠. 자, 이제는 이 역수관계만 생각을 하면 되죠. 이 역수관계. 자, 선생님과 수업을 했던 사람은 이 값은 당연히 어떻다라고 배웠었죠? 이 값은 어떻다라고 배웠죠? 자, 이 값은요. 바로 2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역수 취했을 때는 항상 그놈의 최소값은 2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요. 등호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요. 바로 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5 플러스 2는 4가 돼서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9라는 놈이 어떻게 나온 거냐? 얘가 최소값이 9란 얘기잖아요. 9. 그죠?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것은 뭐예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의 최소값입니다. 앞에 값이 얼마냐면 얘가 2거든요. 그러니까 이 땡그레미가 9란 뜻이죠. 그쵸? 그럼 내가 구하려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라는 요놈의 최소값은요. 바로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문제 보죠. 132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지상 25m에서 초속 20m의 속도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m라고 그러면 높이 h는 다음과 같다. 자, 식 준 거죠. 이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h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높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주어지는 t값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각각 구하여라. 자, 이 말은 결국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을 구하고 싶으면 빨리 무슨 형으로 바꿔라?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놈을 빨리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현재 h라는 식은 높이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5t 제곱에 플러스 20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를 털어내면요. t제곱에 마이너스 5, 4, 20이니까 4t입니다.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플러스 25를 적어주시고요. 정리된 결과는 마이너스 5에 t-2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몇 초 후에 이것이 0 되게 하는 t가 2일 때 t가 2초 후에 바로 그때의 최고 높이죠. 그때의 높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바로 45m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몇 초 후에 지상에 떨어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이죠. 자, 떨어질 때까지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요놈이 다시 떨어졌을 때 결국은 이게 높이라는 건데 높이가 0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h가 0 될 때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h가 0이라는 거 이게 0 돼 버린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t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0 되는 값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 마이너스 5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거든요. 자, 하나 다섯에 큰 게 마이너스 한 개 플러스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t값은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1초 전을 뜻하고요. 이건 5초 후를 뜻합니다. 그죠? 구하라는 것은 몇 초 후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내가 구하려는 것은 바로 5초 후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의아한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은 1초 전인데요. 이렇게 던지면 1초 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건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지상 25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지상 25m라는 곳에서 이렇게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지금 25m인 거죠.
자, 여기서 던졌기 때문에 원래 땅바닥까지 가려면 요 시간대에서 1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5초 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쭉 해봤네요. 자, 다음 45강에서는요, 심화 문제 풀어볼 건데요. 우리 연습 문제 학생 여러분들 좀 열심히 좀 풀어보시고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심화 문제 꼭 풀어보시고 청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